583쪽. 자, 지난번에 신업에 대해서 뭔가 할 것이다. 몸으로 짓는 행위를, 몸으로 하는 행위를 할 것이다. 하고 있다, 했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는 과정형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은 과정형 존재이기 때문에 할 것인 것이 있고, 하고 있는 것이 있고, 한 것이 있어요. 한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추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일정의 경향성을 띠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정적 존재에서 추구와 경향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 것이고 하고 있고 한 그러한 신업을 가지고 있어요. 신업을. 그거에 대한 바른 뭐냐면은 반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12번 583쪽 12아래 라울라야, 내가 말로 행위를 하고자 하면 너는 그 말의 행위를 이렇게 반조해야 한다. 나는 이제 말로 행위를 하려고 한다. 나의 이런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둘 다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기결되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말로 해서 뭐뭐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한번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신중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버릇대로 말을 하면 안 되죠. 버릇대로. 라울라야, 만일 내가 그렇게 반조하여 내가 이제 말로 행하고자 하는 이 말의 행위는 나도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되고 둘 다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끼게 되고 괴로운 과거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울라야, 만일 내가 반조하여 내가 이제 말로 행하고자 하는 이 말의 행위는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둘 다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기결되고 즐거운 값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를 해야 한다. 해서 말을 했을 때 타자를 해치거나 나를 해치거나 그 다음에 그래서 난 둘 다 해치는 경우는 안 되고 둘 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둘 다 좋은 말을 했다. 그래서 아첨 아부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첨 아부뜨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게 경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과 부처님께서 만났을 때 의미 있는, 그다음 기억에 남을 만한 이런 이야기를 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말을 했을 때 의미 있는, 그다음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이라도 상대가 들었을 때, 여러분 누구 만났을 때 다음에 또 봅시다 하면은 보자는 이야기예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볼 수도 있고 그건 지나가는 말입니다. 뭐 지나가는 말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예? 뭐냐면은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안 되는 이야기죠. 13번 라울라야, 내가 말로 행위를 하고 있다면 하는 것이 똑같은 구절이 되는데,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걸 평가 가능하죠. 내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니 우리나라 말은 나중에 끝까지 해야 결정 나잖아. 참 서양 말은 처음부터 결정 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바로 처음부터 나오잖아. 그러니까 서양 말은 하기에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살필 수가 있잖아. 그래 마지막에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용이하게 우리가, 예? 뭐냐면은 실천할 수 있는 거죠. 하다가 보면은 내가 평가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면 나중에 탁 고치면 되지. 맨 마지막에 뭐 했다라고 해도 그건 내 생각이다라고 하면 한참 그 말은 완화돼 버리잖아요. 내 생각이라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은 또 확신을 줬다면은,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버리면은 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자로 하여금 당신은 내 생각에 동의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면서 한 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 다음에 하고 나서도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잘했나 못했나 괜히 했냐 어쩌냐 저쩌냐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언어가 그렇게 다듬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4까지 했고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15 라울라야 내가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신구의 했을 때 신구의 상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신구의 뭐 우리가 지난번 능용경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만호입니다. 만호. 의가 하는 것은 한자로 뭐냐면은 고치면은 찢다 집기고 그다음 의는 뭐가 하는 거예요? 에? 심의식할 때 의. 만호는 사량으로 거든. 사량. 그다음에 식은 위냐냐. 알미라는 것은 내가 알았다는 것은 항상 온전한 걸 알 수가 없어요. 온전한 것은 온전한 그 자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항상 말씀드릴 때 허공을 알 수가 있대 없대? 허공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말로 허공이 있을 뿐이지. 그냥 공간만 있는 건 공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라고 하는 추상 명사도 없다라는 것도 결연은 우리가 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데 절대무의 무라는 것도 추상적인 거지. 왜냐하면 절대무를 우리는 인지할 수가 없어요. 절대무라는 건 나도 없어야 되잖아. 없어야 되니까. 그럼 나도 없는 그것을 누가 인지한다는 거야? 그건 추론적 세계, 추상명사, 추론적 세계거든. 추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공, 절대무하는 건 추론의 대상입니다. 추론의 대상. 그러니까 추론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없다라는 것은 있음에 의해서 추론으로 일어난다고. 추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분별이라고 했을 때 그 분별이라는 것이 추론의 영역에 있는 것이 있고 있음에 대해서 없음. 그러니까 항상 알미라는 것도 그냥 무엇 어떤 상황이 절대적으로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추론적 분별이 일어난다고. 추론적 분별이. 그 식이라는 것은 분별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자 하면은 만호입니다. 만호. 신구의 삼업이니까 만호. 이걸 갖다가 심도 마음으로 해석해버리고 의도 마음으로 해석해버리고 식도 뜻대로 마음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우리한테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지지되는데 이것이 어떤 용례로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불교 공부할 때 우리나라 말에서는 마음에 가장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량이라고. 사량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활동을 사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 그죠? 생각.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행위하고자 한다면은 하는 거야. 사유 행위를 하고자 하면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면 생각. 사량이라잖아. 그래서 추론적 영역까지 들어가서 너는 그 마음의 행위를 즉 그 마음의 그 생각의 행위를 이렇게 만져.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하고 있다 했다라는 것을 반조해 보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반조할 수는 없잖아요. 원명지 마음을 어떻게 반조하냐? 그죠? 근데 생각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다 하고 있다 했다라는 것을 반조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생각입니다.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반조한다는 얘기, 마음의 영역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행위를 반조. 마음의 행위는 즉 요즘 막 번역으로 정신활동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정신활동은 사량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여도 그냥 무턱대고 참여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참여하는 거야. 생각해서 참여. 그러니까 의업에서
의협에서 그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이 청정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더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행위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을 했죠. 그것을 반조해 봐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은사이기 때문에 쭉 넘어갑시다. 588쪽으로 갑니다. 88쪽 18번 라울라야 몸의 행위가 청정했고 말의 행위가 청정했고 마음의 행위가 청정했던 자 청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대승경전하고 초기경전하고 말은 청정이라는 말은 같이 써도 뜻이 달라지냐면은 자꾸만 대승경전은 종교화되기 때문에 청정이라는 말도 아까 절대무그죠? 절대공 이야기했잖아요. 청정도 절대 청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깨끗함 그 자체로 생각해요. 여러분 깨끗함 그 자체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다는 말이 없죠. 그냥 그 상태니까. 그 상태니까. 깨끗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라고 청정이라고 말 붙이려면 더러움이 있어야 청정이라고 말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조차도 절대적인 거로 생각해. 능경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마음은 본래 청정한 거라며. 그 한마디 더 마음은 청정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마음은 청정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동의합니다. 근데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말은 동의 못해요. 그건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내한테 맞는 말이고 안 맞는 말이고 내가 좋아하는 말이고 안 맞는 말이고 상관없이 말은 논리적이냐 아니냐 에? 그 말이 에? 논리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 덜커덕 받아들인다고. 그렇지만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논리 맞지 않는 말. 본래라는 말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본래라는 말은 청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청정은 더럽다는 거하고 같이 매칭이 돼야 돼요.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이야기는 본래 청정한 거에 더러움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라는 말을 쓰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종교판에 오면은 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다 따라다녀요. 그 부처님 그런 말을 쓰면 안 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행위가 청정했던 과거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뭐뭐의 행위가 반조함에 의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청정한 이유가 반조함에 의해 뭐뭐의 행위가 청정했고. 그러니까 이 청정이라는 건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지. 근데 상대적 개념인데 청정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본래 청정이라는 말 안 써요.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와 같이 계속 반조함에 의해 말의 행위가 청정했고 반조함에 의해 말의 행위가 청정했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마음의 행위가 청정했다. 생각이 청정했다는 생각이 청정했다. 그냥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이 청정이라는 말에는 뭐냐면 자기애가 빠지면 청정해집니다. 이기자기애가 빠지면 청정해집니다. 청정하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이기와 자기애가 간에 즉 애착과 집착이 간에 같이 있으니까 청정하지 못한 거예요. 청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하기 때문에 즉 이기와 자기애가 있다는 이야기는 탐진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탐진치가 있으면 청정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탐진치를 벗어나는 방법, 즉 자기애를 벗어나는 방법은 어떻게? 자기를 반조해 보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신, 몸에 의해, 말에 의해, 그 다음에 생각에 의해 반조를 해보면은 청정으로 나아가고 청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한번 계속 반조해 보는 거죠. 아유, 뭐제 생각도 뭐 어릴 때부터 이랬겠어요. 지금 역시도 계속 반조합니다. 지금 역시도
계속 반조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왜 그러냐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나치게 내 욕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일을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 그 장면이 어떤 장면 했을 때 이런 인연들이 어떻게 하면 최상의 조건으로 서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그게 최상으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소위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면 생기는 게 명분이 생깁니다. 세속적으로는, 세속적으로 명분이 생깁니다. 명분이 생긴다는 얘기는 요렇게 할 만한 어떤 일이 확정이 될 때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 피난거리가 안 된다. 피난거리가 안 된다. 예. 그거는 다 따져봅니다. 하나하나. 옛날에 우리 부산법당도 법상 스님이 자기가 매입한다 할 때는 누가 나한테 그러는데 비싸게 팔아라고. 비싸게 팔 수도 있죠. 근데 명분이 안 맞아요. 명분에. 내가 그 돈 이익을 남기려고 우리 법상법당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장 그 돈에서는 이익될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 다 욕할 일이. 그거는.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부산법당 우리가 유지하잖아요. 유지하는데 부산법당을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법상스님한테도 기거해라고 한 이유도 하나가 이번에 법망스님이 이제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후배들이 지금 불교 포교 활동을 못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포교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법상스님 지금 상주에 절사 가지고 잘 됐으니까 아니고 지금 힘든 법망스님이 거기서 하면 좋지 않느냐가 명분입니다. 여러분 법망스님 오면 나한테 이익 날까 손해 날까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손해죠.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근데 명분상으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그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잘 되면 우리한테는 큰 이익으로 그 큰 이익이 돈으로 올까? 아닙니다. 프라이드로 오는 거지. 자동차 프라이드 말고 프라이드로 오는 거지. 자랑스러움, 자부심으로 오는 거라면 그 명분입니다. 명분입니다. 아니고 내한테 막 여기서 그냥 내 혼자 잘 살면은요. 혼자 잘 산다는 얘기가 호의호식하면은 그게 명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그 명분이 안 맞으니까 혜민 스님이 그래 당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혜민이 잘못 없어요. 자기 그냥 사는데 살아가지고 그 텔레비에 나올 때 백종원 뭐 순두부찌 끓여 먹는 거 뭐 잘못이야. 뭐 잘못이야.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님 너무 좋은 집에 산다. 중이 좋은 집에 살면 안 되나? 여러분 승려들이 사는 집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나무집 지으려면은 서울에 아파트 몇십 채 팔아도 안 돼요. 통도사 하나 만들래 봐. 돈이 얼마인가. 예? 다 좋은 집에 삽니다, 스님들. 그러니까 그거는 수행치 아니고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입장료 받고 다 해서 예? 여러분 사는데 어려움 크게 없어요. 밖에 있는 지금 요즘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데 일자리 없어가지고 예? 그거에 비하면 훨씬 수월한 삶이지. 따지고 보면은 근데 거기에 살고 그 수행의 모습을 하는 게 명분이잖아요. 해미스님 뭐가 없었어요? 명분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것 말고도 다른 활동을 하면서 이게 살아야 되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문제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명분은 자기가 그냥 인기 끌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상은 당신의 책처럼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외면받는 거예요. 그게 명분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그 명분의 자리는 자기 이익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뭐요? 뭔가 조금 손해본 듯하고 뭔가 헌신한 듯하고 뭔가 좀 희생적인 것 같고 라고 했을 때 명분이 차려지는 거예요. 에? 명분이 차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진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요.
우리나라 자동적으로 좋아집니다.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할 필요 없어요. 자기 그냥 이때까지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뭐 했겠어.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아 이제부터는 좀 나는 그냥 내비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쪽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왜 생각 못하죠? 이까지 올라가는데 그 뭐냐면 이기의 삶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생각을 하루에 아침에 놔요 못 놔요? 못 놓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어떻게 해요? 이 밑에서부터 교육받고 올라가야 돼요. 교육되지 않으면은 탑에 올라가서도 그 생각 하지 못해요. 탑에 올라가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탑에 올라가서도 에? 자기 욕심 차리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해질 수가 없지. 왜 그 사람들은 반조가 없지.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내한테 이런 기회와 자리가 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조하는 삶이 한 번도 안 살아봤거든. 이 사람들한테 청정을 바란다? 없습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절 다니면서 절하면서 회개는 하겠지. 참여는 하겠지. 어떤 참여를 해요? 신구이가 참여가 안 되는 어떤 참여 안 됩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의 삶을 살지 마라. 원 플러스 원. 원이라는 것도 지금 있지 않은데 저는 어디 갔다 병 갔다 오는 거래. 어. 지금 1이라는 것도 보장 안 돼 있는데 뭔 그게 플러스 1까지 살라고 그래. 1이라는 것조차도 놓았을 때 예? 의미와 기억할 만한 이유 이런 것. 그것의 가장 핵심이 반조입니다. 반조해야 청정해질 수가 있고요. 라울라야 뭐뭐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어디 산에 간다 칩시다. 내 법 보러 가요. 여러분 법 보러 가요. 보살님들 법 보러 가야 되겠지. 내 법 보러 못 따라오잖아. 그럼 나는 그 보살님들 법 보러 가면은 산 올라가는 기분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겠지. 근데요 같이 가니까 다정다감 한 번만 있을 거예요. 에?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산에 올라가려면 혼자 가지. 왜 같이 가? 혼자 가지. 예. 아니 같이 간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서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반조해보면 돼요. 진짜 내가 지금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지 않느냐. 오버페이스도 문제. 어떨 때는 앞서 나갈 때도 있죠. 따라오라고. 용기가 없을 때는. 앞서 나갈 때도 있지. 그 다음에 같이 갈 때도 있는 것 아니요. 앞서 나갔다 기다려주는 맛도 있는 건 아니요. 그게 반조입니다. 그거 아니고 지 혼자가 그냥 같이 갔는데 지 혼자 쫙 가고 야호하고 싶으면 내려와. 내려와서 밑에서 기다리면 너는 왜 그냥 걸음걸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인제 내려오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잘한다라고 지금 우리 세상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무 반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반조라는 등목도 신업의 등목이 있어요. 구업의 등목이 있어요. 의업의 등목이 있어요. 의업의 등목이 있죠. 의업.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내 삶에 대해서. 어?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에는 자주 전화했죠. 그죠? 코로나 어쩌냐고. 나는 전화 안 했거든. 생각은 많이 했어. 전해 주십시오. 섭섭했다. 라울라야. 몸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말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마음의 행위가 청정할 미래의 사문이나 바라문들도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몸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계속 반조함에 의해 말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마음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유지의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조가 빠져서는 안 돼요. 청정이라는 건 어디에서 유지된다? 반조에서 유지된다. 원래 청정이라는 건 없어. 말장난이야. 어. 제발 말장난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어. 우리의 업행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 성철 스님처럼 돈수 해가지고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좋겠죠. 한 방에 끝날 수,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근데 그걸 자꾸만 막 기가 그냥 하지. 예? 기가 자꾸만 그쪽으로 가지.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말 듣는 데 있어서. 안 돼. 요번에 백일기도만 해가지고 요거 딱 성취되면은 다 백일기도 하죠. 나도 책 듣고 그거 한다. 여러분 백일기도 한 것보다 내가 백일기도 훨씬 많을 거 아닌가. 예? 그 백일기도 딱 이게 돼요. 또 백일기도 남았어요. 내 결과는 그겁니다. 백일기도 다 했잖아요. 그죠? 다음 백일기도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딱 성취되고 딱 성취되고 없는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반조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만약에 기도를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러한 사량의 반조가 있지 않으면 헛기도. 내 지금 몸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 생각에 대해서 반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라울라야 몸의 행위가 청정했고 말의 행위가 청정하고 마음의 행위가 청정한 지금의 사문 지금 현재죠. 사문이나 바라문들도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몸의 행위가 청정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말의 행위가 청정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마음의 행위가 청정하다. 이거는 모든 종교인들이 왜뭐 기독교에 회개가 있듯이 불교에 참회가 있듯이 예? 모든 종교적 내용에 어떤 사상적 내용에 이게 없다면은 종교 사상이라 볼 수가 없잖아요. 다 있죠. 다 있죠. 그래서 사문바라문 하면서 다 이야기를 열거를 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모든 종교적 덕목에 있어서의 기본입니다. 어,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은 그 종교인들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어? 내 생각이 맞다는 것보다도 어? 타자의 생각을 경청할 줄 아는 게 종교인. 내가 종교를 한다 했을 때는 내 이야기 말고 타자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되겠죠.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했을 때 그 말만 들어요. 그 사람 마음을 들어요. 예, 마음을 들어요. 생각, 느낌 다 들어야죠. 예? 어떻게 그냥 말 그냥 글로만 들어요. 예? 재미없지. 그러니까 요즘 내 토지 읽으려고 막 그냥 부단히 애를 쓰는데 다시 힘든 소설이긴 힘든 소설이. 참 그때그때 한 문단 보면 너무 그냥 유리하게 잘 쓰시고 그 글로 모든 예? 그 동네 표현하려니까 꽃 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 흐르는 거 참 이상하게 다 표현하잖아요. 참 저는 신비한들 내지는 이상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나는 에, 우리 박경민 선생님 최고고 그다음 하루키라 보는데 하루키도 대단합니다. 근데 하루키는 박경민처럼의 어떤 큰 장면을 못 써. 맨날 그냥 소소하게 그냥 남녀 관계 이런 거 쓰는 거지. 근데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책의 영화 장면으로 가보세요. 한 장면은 끝나는 거지. 한 장면 끝나잖아요. 그 많은 몇 페이지나 되는 이야기가 한 장면으로 딱 끝나잖아. 나는 지금도 이 영화 장면을 기억하는 게 아재아재 바라잘 때 강수현이가 서남사 뒤에서 매화꽃 피는 데서 쫙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어? 그 장면이 아주 그냥 그 뭐냐면은 씬이 좋아서 여전히 기억하는데 그걸 소설로 해봐. 꽃 날리고 뭐 하고 있잖아요. 하는 딱 그 장면 소설 이야기 엄청나지. 예. 그러니까 그 딱 장면이 예? 사람 사니까 생각난다마는 갑자기 수경아가 내한테 사진 찍어준 거 그 히노키 나무 예? 편백나무 그 아래서 편백나무가 엄청 높잖아. 이게 한 30m씩 되니까. 나도 하도 황당해서 이렇게 하늘을 쭉 보는데 그걸 그냥 멀리 찍었더라고. 그러니까 내 목이 그냥 편백나무처럼 뽑혀나 있는데 멀리서 보는 게 달라. 모르는 거지. 근데 딱 봤을 때 그 장면 편백나무 밑에서 내가 한 어떤 생각이나 내지는 하늘 바라보는 걸 글로 적을래 봐. 나도 몇 페이지 적을 자신은 있네. 근데 사진은 딱 한 장이잖아. 그죠? 지난번에 연경화 뭐냐면은 이름 뭐냐 갑자기
현주 전시회 가가지고 현주 그림 딱 봤을 때 장면도 중요하지만은 그 그림이 지금 담고 있는 거는 여러분 한 번만에 봐서 되겠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가 되겠어요?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림은 훌륭한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그림이 잘 그림이 예? 그러니까 걸어두고 항상 그것 보고 흐뭇한 그림이 잘 그린 흐뭇한 그림이 좋은 그림 내가 좋아하는 그림 아니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그림이 있지 어, 맞아. 뭐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뭉크 비명 같은 경우도 그거 보고 걸어놓고 계속 볼 이유는 없잖아.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내리 계속 생각나죠. 왜 저렇게 절규, 예? 절규죠 제목이 절규 하는데 그 절규가 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속에 그런 절규 하나씩 품고 살거든. 그에서 생각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인간 소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고 자기 자존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고 라고 하지만 그 그림 한 장에 딱 그냥 그 사람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으로 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은 한 장면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부분에서는 한 장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생각이나 여러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반주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청정해진다. 라울라야. 그러므로 여기서 너는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몸의 행위를 청정해 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말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리라. 하여라 했겠지, 그죠?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마음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여라라고 하리라라고 공부지어야 한다. 공부지어야 끝에 있네. 공부지어야 한다. 그렇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청정은 유지시키는 겁니다. 청정은 찾아 나가는 거예요. 청정이라는 것으로 뭐냐면 해서 금강경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무유정법 명청정이요. 청정이라고 정해놓은 법이 없어. 청정이라는 건 반조에 의해서 계속 추구되고 유지되고 나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능은경만 하더라도 불교 사상을 얼마나 괴를 벗어났는지 근데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선불견이 좋다고 하는 것들 보면 다 속없지. 어떻게 좋다고 하니까. 깊은 산속 공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아무도 안 가서 먹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살아야 했다. 라울라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590조. 라울라를 교계한 가르친 뜻입니다. 나홀라를 가르친 교계한 긴경. 나홀라를 가르친 긴경. 나홀라 청소년 때 설해진경입니다. 앞에는 7살 때 있죠. 어릴 때. 그러니까 신구의라는 일반론적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항상 신구의 삼업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게 우리 인가 이야기를 하지. 너 잘못 지으면은 네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괴로운 가보를 받을 거야. 네 좋은 착한 행위를 하면은 즐거운 가보를 받을 거야. 라는 뭐냐면은 인가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어릴 때는 교육적으로 맥히니까. 그렇지만 그 인가가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크면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의문 같잖아요. 나는 계속 착하게 사는데 왜 하는 일이 안 될까? 나는 착하게 사는. 여러분, 자기가 착하게 살겠어요? 지혜 없이 살겠어요? 착하게 사는 거 맞습니다. 맞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지혜 없이 사는 거. 지혜 없이. 착하다는 말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착하게 사니까 아이고 너 바보같이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요즘 통상 이야기하면 착하게 사는 게 바보같이 사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뭐
무관심댕댕하게 다 지혜 없는 겁니다. 마음 정지 상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함이라는 것을 정해놨을 때도 그런 거예요. 착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뭐냐면은 왜 그전에 세월호 뱃속에 가만히 있으려가 다 죽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도 가만히 있었어요, 애들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 이야기만 없어서 다 튀어났어요. 애들이 안 튀어나올 수가 없어. 활기발랄하니까. 그리고 남자애들은 그런 장면에서 항상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지가 구조한다. 그래 사고 나는 일이 있었을 거야. 원래 우리 바닷가 놀러 가보면은 애 구조하러 간다는 놈이 가가지고 지가 도로 구조 당하고 오는 놈들 많아요. 어, 근데 그게 실은 착한 교육이죠. 어떤 누군가 상부에서 이야기가 떨어지면은 뭐냐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교육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지. 우리나라 교육적 문제도 있는 겁니다. 교육적 문제도 있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가 문자를 보내와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언어가 제2 외국어야. 그래서 일본 입시 문제야. 우리나라 제2 외국 국어 문제를 푸는데 내가 못 풀겠더라고. 우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예? 무슨 추리소설가 같은 문제를 내가지고 야, 이걸 일본 사람이 어떻게 풀지? 내지는 또 있잖아. 이런 문제를 국어 문제가 나올까? 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영어 시험이 지금 미국 사람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못 풉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를 왜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근데 우리나라에도 다 풀잖아요. 뭐 지금 하면 언어 영역에서 영어 만점 받았다 뭐 그러잖아. 영어 만점 받으면 미국 사람보다 영어 더 잘해야 될까요? 영어 지문들 보세요. 대단합니다. 예. 나는 그 영어 문제 한번 봤더만은 다 못 읽겠더라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읽고 다 푸냐 하니까 그게 푸는 방법이 있대. 그러니까 그게 첫째가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문제은행이 있다. 그런 문제. 딱 보면 이 문제는 답이 이거 딱 이런 그게 연습이 돼 있대. 야, 이거 심한 거잖아. 예. 나 같으면 그 한 지문에 50문제를 다 내겠더라고. 한 지문 놔두고도 이 참 웃은 이야기지만 동국대학교 대학원 시험이 영어 문장을 놔두고 그걸 번역하는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제일 쉽잖아. 영어 문장 나왔고 번역하잖아요. 이 문제를 내는데 명문대들이 다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때가 영어 시험 치면서 토플, 토익 치가지고 예? 찍는 시험 쳤지 이걸 우리나라 글로 영어를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야. 예? 그래야 똑똑똑똑 떨어져요. 웃기더라니까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얘기가 이런 문제는 처음 풀어봐가지고 어렵네요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동국대학교에서 그렇게 낸다는 거 아니까 그거만 할까 인가배. 그렇다고 영어 잘합니까? 영어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도대체 이게 많은 짓인가 많은 짓인가 봤을 때 그럼 이게 잘못됐다면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 백성 일반이 지금 우리나라가 싹 다 고등학교 교육은 다 받으니까 요즘은 대학까지도 다 가잖아. 대학까지 하면 대학 1학년까지 정규 과목으로 영어 과목이 있다고.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영어 학원을 다녀. 내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가 영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을 배우는 거야? 십몇 년을 배우잖아. 그럼 영어말 잘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왜 영어를 못하는? 그럼 이거 대반성을 해야 되잖아. 아니게 그 에너지를 투여하고 내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문제가 있잖아. 에? 애들이 외국 가서 영어를 다시 그냥 외국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하고 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잖아. 그럼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잖아요. 왜 그래요? 반주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청정함이 없는 거야. 예? 근데 그 반주함이 선생은 기독권 때문에 반주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바꿔놓으면 선생님들이 다 힘들어요. 학부모들은요, 반주하면은 그렇게 다 바꾸자요. 영어 시험 잘 푸는 놈들이 답 안 돼요.
영어 시험 잘 푸는 놈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요? 이거 바꿔놓으면요. 처분 다시 해야 되거든. 그 어떤 놈이 어떻게 돌출될지 몰라.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상태로 가는 걸 좋아하거든. 학생들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라고 교육됐어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문제가 내 어릴 때부터 생긴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돼요. 지금까지. 반조 안 합니다. 우리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달라졌으면은 다른 모습도 있어야 될 건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왜 그래요? 반조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신고의 3법 문제 같으면은 라울라를 한 김경은 단순히 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복합적인 문제에 있어서 탈출하는 페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부처님께서 아들한테 가르친 거죠. 잘 가르쳤을까 못 가르쳤을까? 우리 중생심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건 더 잘 이야기 안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처음 이 경기 읽을 때 그런 기대를 하고 읽었습니다만은 제 기대가 뭐냐면은 단순히 기대가 아니고 다른 경하고 특징이 좀 다릅니다. 다른 경우 특징이 확실히 다르고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굉장히 염려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정형적인 구절하고 좀 궤를 달리하는 우리가 마치 그 전에 마침 하니까요 뭐냐면은 모든 것의 경에서 추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그게 추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일단락을 제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그렇게 읽기도 했는데 한번 기대를 가지시고 읽으셔도 좋은 경입니다. 라우라를 교개한 김경 1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잿다 숲 안았다 빈디가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아침에 온 매무산을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사와띠로 탁발을 가셨다. 라울라 존자도 아침에 온 매무산을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세조를 뒤따랐다. 그러다 세종께서는 뒤를 돌아보시면서 라울라 존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제 이 장면까지 기다린 거지. 이 시기까지. 그거에 대한 주에 대한 주석서에 대한 추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석서 이야기고 부처님도 라울라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기다렸고 오늘이 때이다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게 라울라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여기서 물질이라고 번역했지만 색수상 형식의 색입니다. 색, 오온 중에 색. 색은 색수상 행식을 물질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 색은 그냥 우리 몸입니다. 색수상 오치원을 나라고 생각한다. 오온을 나라고 생각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서 물질적인 것은 몸이죠. 몸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물질이라고 해서 광설로 할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이 색이라는 것은 내가 인식 대상으로서의 색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당장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다 제가 오온 했을 때 오온은 5가지가 과정적 존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과정적으로 과거의 것도 가지고 있죠. 기억으로 내지는 그것에 대한 습성으로 가지고 있죠. 미래의 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가지고 있죠. 현재 것도 가지고 있죠. 저도 보면은 아침마다 이렇게 세수하면서 얼굴 보면은 아유 어릴 때부터는 많이 그냥 얼굴 탄력이 없구나.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가 보네. 요즘 뭐 저한테는 뭐 얼굴은 뭐 중요한 게 아닌데 65세부터 임플란트 의료보험 해준다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내 일을 가지고 살자. 이게 저한테는 뭐
물질에 대한 목표입니다. 목표. 세계에 대한 목표. 이제 두 개 가지고 사면 되니까. 아니, 앞니는 좀 빠져도요. 남들이 보기 싫어서 그렇지. 앞니는 내가 봤을 때 뜯을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없어 살아요. 어금니 있잖아요. 어금니만 있으면 그렇게 방금만 살거든. 그러니까 뭐 지금 두 개 해준다니까 뭐 좋은 세월 만나면 한 30개까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도 있고 뭐 하는데 그런 거죠. 얼굴이야 뭐 누가 내를 봐준다고 뭐 이쁘게 꾸밀 필요가 뭐 있겠어요. 막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옷도 뭐 지금 뭐 대충 저 빨아가지고 안 달아 입습니다. 하늘에 많이 오래 걸어놓으면 쫙 펴지더라고. 내가 다리는 게 귀찮고 내가 귀찮은 걸 남한테 시킬 일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원전 다리 달라면 원주가 다림질 잘하거든. 다리 달라면 다리 주는데 말라. 물론 바깥에 결정적인 장면으로 가야 될 곳이 있으면 다리라 하긴 다리라 합니다. 또 그건 또 이목이 있으니까. 하지만 뭐 여러분들 내 옷 구기는지 안 구기는지 알게 뭐예요? 관심 없잖아. 나도 관심 없고. 그래서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그것이 과거, 미래, 현재의 것이든 그 다음에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그죠? 아니 옛날에 그냥 누가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녹화되니까. 누가 속옷 좋은 거 입는다 해서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속옷 좋은 거 속옷이 밖으로 보이냐고. 근데 그게 자기 만족이라네. 자기 만족이래. 뭐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칠든 섬세하든 거칠든 섬세하든 그냥 비단옷 걸치고 아이고 내가 그냥 해가지고 야 연예인들은 뭐 크림을 아침에 한 7, 8개 바르대. 나는 지금도 여전히 바셀린 로션 한 개만 바릅니다. 그것도 겨울에만. 여름에는 그것도 바를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하나 사면은 한 1년 반은 써요. 근데 아니 그 수분 크림이나 이런 걸 발라가지고 그전에 보살던 달팽이 크림 그 바르면. 근데 달팽이 크림은 조금 덜 빨리 마르고 5,000원짜리 바셀린 크림 빨리 마른다는 특징이에요. 영원히 안 마르는 건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영원히 안 될 바에야 조금 뭐 1, 2분 차이 같은 뭐 이래도 상관없다 싶어가지고 바릅니다. 그러니까 뭐 거칠든 섬세하든 뭔 상관이 있거든. 뭐 하니까 뭐 좋게 나 남들이 보면 좋게 남들이 볼 때 안 좋게 보이려면 멀리 떨어지면 돼요. 멀리 떨어지면 좋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야 뭐가 자세히 보이거든. 나도 이게 무슨 이게 어디 가가지고 점도 안 빼본 적이 없어서 얼굴 보면 이 점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멀리서는 안 보이잖아. 가까이 점이나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봐서 내 점이나 이게 찌그러진 것도 다 인정해 주는 사람 가까이 하고 아니 멀리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 영상을 내가 화면 개선시킬 생각이 없어. 왜냐니 그거 그 개선시켜봐야 내 꼴이 더 우습게만 보이는 거니까. 저열하든 수승하든 아이 그냥 그 뭐야 여러분 험한 일 하는 데 가면 저열해지고 여기 앉아서 좀 수승해지는 것 같이 에? 보이지. 그런 거 아니요. 지난번에 화재 경보기 해가지고 그냥 뛰어내려간다고 파장을 빨아면 뛰어내려갔다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서 천만 다행이지. 아니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아무도 안 나와. 왜 그래? 희한하대 또. 내 혼자 그냥 바다만 뛰어 내려가가지고 경보기를 저 1층에 있거든요. 끄고 다시 올라오는데 나는 이게 하도 급해서 내려가 파자마 바람에 갔더니 걱정했어요. 가면서 야 누가 보면 안 될까. 그런데 화재 경보기라 누가 뭐라 하겠나 생각했는데 올라오는 동안 아무도 안 만나서 이상한 점에서 다행이다. 그게 저열한 거죠. 파자마 바람에 여러분 뭐 보면은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저열한 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모든 물질에 대해 그 몸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어떤 장면을 가지고 그걸 나라고 하면은 그 장면은 절대적이라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항상 하고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장면이 속출하죠.
다른 장면이 속출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다 그것이 어떤 장면은 좋고 어떤 장면이 싫어서 이건 진짜 아니고 이것은 이고 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나한테 계속 괴로움만 줄 뿐이야 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오온에 대해서. 오직 물질만 그러합니까 세준이 씨요? 안 한 질문이 재밌잖아요. 그죠? 예. 내 지금 몸만 그렇습니까? 오직 물질만 그러십니까? 선서시요. 라울라요. 물질도 그러고 느낌도 그러고 인식도 그러고 심리현상도 그러고 아르마리도 그러고 색수상 인식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에 반대합니다. 이 번역에. 이 번역에 반대하는 게 뭐냐니까 지금 한글을 옮긴다고 이렇게 애쓰셨는데 그냥 색수상 행식 하는 게 나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기재 그죠? 기재. 메커니즘을 기재로 번역하기 더 어렵잖아요. 한자지. 시스템을 뭐라 번역할 거예요? 시스템을 뭐라 번역?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라고 한자이지만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빨리 아닙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빨리 아닙니까? 빨리어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대로 물질, 느낌, 인식 이렇게 번역하면은 뭐냐면 다 포함하지 못해. 이건 그냥 그대로 중국에서 오래 번역이 1000년 이상 지났으면 색수상 행식으로 번역하는 게 그래도 적어도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색수상 행식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건 알아야지. 그죠? 오늘 설하시고 라울라에게 오늘 설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라는 정보까지는 알려줘야 되니까 이런 번역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색 봄이잖아요. 느낌이 할 말 참 많잖아요. 느낌 여러분들하고 내가 느낌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느낌은 반드시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잖아. 접촉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접촉한다는 것은 나만 있는 거야? 대상도 같이 있는 거야? 대상도 같이 있어야 심리작용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니 그냥 마음이 온전히 존재한다라는 유심론의 입장에서는 대상이 필요가 없지. 그냥 이 마음만 온전히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오온이라는 가르침, 즉 수라는 가르침에 있어서 염수경도 그렇고 다 접촉에 의해서 수가 일어난다면은 내 안에서 수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 교리상으로. 접촉이 없으면 수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절차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촉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접촉에 대해서. 그러면은 접촉은 어떤 식으로 우리는 접촉하고 있어? 자, 이제 몸 이야기했잖아. 몸을 더 세분화하면은 아니, 미설, 신 이러 돼 있죠. 몸은 뭐하고 접촉해? 색하고 접촉해. 눈은 이때 뭐냐면 색이라는 것 안에서 아니, 미설, 신이가 오지. 이제 이게 아비달마입니다. 색이라고 색수상 형식의 색은 아니, 미설, 신의야. 아니, 미설, 신의야. 아니, 미설, 신까지지. 의는 수상 형식이니까 아니, 미설, 신이야. 그럼 아는 뭐하고 접촉해? 색에 접촉하잖아. 색에. 여기서 색이라는 건 대상의 색이지. 대상의 색. 그 대상의 색이 눈하고 접촉을 해야 안식이 일어나잖아. 안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대상이라는 고민도 있어야 되고 촉이라는 고민도 있어야 되겠지. 예. 그러면 대상과 촉만 경험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나는 항상 비슷한 동류의 대상과 뭐냐면은 동류의 대상, 즉 동류의 색과 접촉할까. 그랬을 때 개가 이야기됩니다. 개. 안식개 하잖아. 안개, 색개, 안식개 하잖아. 이게 뭐냐면 범주예요, 범주. 여기서는 요소라고 나중에 번역이 나오는데 요소보다는 범주예요, 범주. 그 범주의 카테고리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눈은 구찌를 구별하는데 나는 봐도 구찌인지 몰라. 나는 그게 구찌인지 몰라. 왜 모르겠어요? 그것을 내가 내 그 범주 안에 들어오질 알았거든. 그 범주 안에 들어오질 않았거든. 어떤 사람은 이런 음식을
맛봐서인지 모르나. 저는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 이제 개지. 그러니까 사람은 싹 다 그 범주가 같을까 다를까. 문화적으로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다 상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치라는 똑같은 음식을 다 집집마다 담궈도 집집마다 맛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아니 재료 똑같은 거 쓰는데요. 재료 똑같은 거 썼죠. 미세하게 절차나 양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릅니다. 나중에 이게 발효되면 더 큰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더 큰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게 개입니다. 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색수상 행식에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런 이야기들이 막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 색이 접촉해서 느낌을 가져오는 이 느낌은요. 내 안에는 절대적입니다. 내 안에서는 절대적이죠. 절대적이라는 이야기는 절대적이라는 이야기는 타자의 느낌과 나의 느낌이 서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교감이 쉬워요, 힘들어요. 교감이 쉽지 않습니다. 교감이 쉽지 않습니다. 이걸로 교감이 되는 것 같으면 언어가 발달이 안 되겠죠. 그걸 설명하려니까 지금 언어가 필요한 거죠. 소통 하려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쭉 지금 딸려 내려오잖아. 공부할 거 많아요. 지금 내가 이걸 다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나한테 지금 청소년기가 되는 거 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본격적으로 예? 본격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신구의에 대해서 반조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 측면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왜 그런 도덕적 윤리적 측면을 불교가 넘어서 있느냐 했을 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산다라는 것 자체 안에서 따져볼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따져볼 게 너무 많은데 나는 그걸 따져보고 살아요. 이렇게 뭐냐면은 실은 메커니즘 구조화되어서 기재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막 살거든요. 막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가만 앉아있대. 나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네? 나를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청소년 돼가지고 아란한테 가르쳐 줬으면 야, 니 가만히 앉아서 탁 하고 있어봐. 거기 네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그래서 그 자리가 밝은 마음이고 참 마음이고 그게 뭐냐면 너희 마음의 진짜 야 고문과리 클까봐 이 복잡하게 이야기한다고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불교는요. 불교의 수준을 부처님의 참 육룡고행을 지나서 온 인류들이 한 내 존재에 대한 예? 많은 생각들을 한 급을 깔아뭉개고 수준 낮게 딱 만들었어요. 수준 낮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도로 어떻게 견성의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견성의 포로.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어느 날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떨어진 나예요. 안 그러면은 호모사피엔스 이래로 지금 몇십만 년에 걸쳐서 진화되어 온 존재야. 나 혼자 만드는 몸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예? 온 인류가 해서 만드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내 이 한 생각은요. 아유 그냥 좋아서 법성계에서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이야기했지. 예? 진짜 무량겁이 이 안에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무량겁의 메커니즘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 한 생각을 만들어낸다니까. 무량겁 동안 우리는 뭐 했어? 생존하려고 노력했어. 그 생존은 철저한 이기야. 예? 철저한 이기야. 그거 안에서 지금 이거는 만들어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뭐냐면은 분석을 단순히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오늘 갑자기 막 뭐 우리 성가에서 부모 미생전 부모가 생기기 이전에 예? 부모가 생기기 이전에 생존이 있었고 부모가 생기기 이전에 할아버지가 있다면은 수준 낮은 은사야.
부모가 생기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부모 이전에 모든 부모의 모습은 생존의 모습이죠. 그죠? 생존과 생식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부모 미생전에는 생존의 모습과 생식, 생명의 모습이 있어. 그것에 의해서 계속 윤회되어 왔다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야 불교 공부하는 게 좀 더 멋있어지고 내지는 야 이렇게 풀어 들어가야 내가 개선된 해탈한 모습으로 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 개선을 넘어서 에? 우리가 지금 요만큼 아니 뭐 저쪽은 아담과 이브가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며 그 두 사람이 했잖아. 지금 우리는 몇 명이요? 그 두 사람이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됐다면 지금 우리는 몇 명이요? 이 사람이 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만든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이 왜? 자기 개선에 의해서. 그래서 7살 때는 신구의 삼업에 대한 반조를 이야기를 했다면 본격적으로 오온에 대한 탐구. 그 오온도 본격적으로 안 가르칩니다. 예? 빗대어서 철저히 뭐냐면 마음에 마음씀에 빗대어서 가르치죠. 그래서 물질도 그러하고 느낌도 그러하고 인식도 그러하고 심리현상도 그러하고 아르마리도 그러하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느낌도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내 느낌도요. 내 워낙 안에 마음이 있고 조장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혐오가 여러분 직접 경험으로 혐오를 했겠어요? 간접 경험 교육으로 혐오를 할까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북한군 만났을 때 내가 판문점에서 내가 북한군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온몸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소름이 빡 돋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그날 처음 만났는데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는데 모양새 우리 똑같아요. 에? 군복은 텔레비전 나오는 거 좀 다르더라고. 근데 봤잖아.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없는데 소름이 돋는 이유는 뭐예요? 내 느낌은 안의 것이든 바깥 것이든 바깥 것도 있다. 바깥 것도 있다. 여러분들 느낌이 안에 게 많을까 바깥 게 많을까? 안의 것은 유신견입니다. 직접 경험 상태니까. 바깥 것은 개금치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개금치가 훨씬 많습니다. 개금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느낌을 조장하는 것이. 예, 느낌을 조장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해봐야죠. 그래서 이놈한테 뭐냐면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안 속아야. 그것을 반조해서 청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념청정지. 우리가 결국 나중에 사념청정지로 하잖아요. 색계라 그러잖아. 색계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사념청정지로 가는 데 있어서 똑같이 반조의 과정이 색계 사설의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 의해서 뭐냐면 사념청정지까지가 이런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의 진지한 교설이 아난에게도 라울라에게도 설해지고 그것이 여기서는 오온을 제시함으로써 이야기되고 당연히 오온을 설했다는 이야기는 오온만 설했겠어요. 이거는 큰 댕고를 끓여놓고 12처 18개를 당연히 설명했습니다. 12처 18개. 아난이 청소년에 들자 즉 요즘 말로는 그냥 삼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위에 삼위계를 받고 청소년기에 들자 하신 말씀이 드디어 상가법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운 12처 18개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